왜 요즘 장보기가 하, 예전보다 훨씬 부담스러워졌을까요? 왜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이 점점 팍팍해질까요? 왜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해질까요? 제가 이 분야를 파고들면서 놀랐던 건 대부분 분들이 환율을 그냥 뉴스 속 숫자로만 여기신다는 겁니다. 달러가 1,400원이 되든 1,500원이 되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우리 집 장바구니와 가스비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천천히 올라가고 기름값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겨울철 난방비가 예년보다 부담스러워지는 모든 일들이 환율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 1,400원은 그냥 달러가 좀 비싸진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1,600원까지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는 주식이나 집값보다 더 먼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원화로 들고 있는 내 돈의 가치입니다. 환율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타격받는 분들이 바로 시니어층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산을 원화 예금 하나에만 의존하고 계셨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주식이나 해외 투자로 흩어둘 여유가 있지만 안정을 중시하는 시니어분들일수록 모든 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두신 경우가 많았어요. 더 심각한 건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평소에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역순으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원화 현금의 구매력이 줄어들고 두 번째로 고정비가 올라가면서 생활이 팍팍해지고 세 번째로 부동산 같은 자산도 유동성이 말라붙어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오늘은 뉴스처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 통장과 내 생활비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설 때 내 자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6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니어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어법 8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예요. 요즘 환율 얘기 들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셨던 분 있으신가요? 며칠 전 제 지인인 67세 박미정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처럼 카트가 안 찬다는 겁니다. 같은 돈을 쓰는데도 채소, 기름, 커피 같은 것들이 하나씩 빠지더래요.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는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식도 안 하고 해외 나갈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다고요. 박미정 님이 그날 제게 자세히 말씀해 주신 건 이겁니다.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월 15만 원이면 2달치 기본 생활용품을 다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같은 품목인데도 2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건 예전에 2만 원대였는데 이제 3만 원을 넘어가고 평소 드시던 원두커피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예 포기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내가 절약을 안 해서가 아니라 돈 자체가 힘이 약해진 기분이라고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72세 김상도님은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예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으셨는데 작년부터 이상한 현상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은행에서 이자가 들어와도 생활이 나아지는 느낌이 전혀 없더래요. 오히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관리비나 통신비, 보험료 같은 것들이 조금씩 오르니까 통장 잔고는 비슷한데 살림은 더 빠듯해진다고 하셨어요. 김상도님이 특히 놀란 건 겨울철 가스비였습니다. 작년 12월에 14만 원 나오던 게 올해는 18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난방을 더 많이 틀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아예 내복을 2겹 입고 집안 온도를 2도 낮춰서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추위를 참으면서 생활하셔야 하는 현실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공통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뉴스에서 환율이나 물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하긴 한데 정작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은 위험해 보이고 그렇다고 예금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힘들어지니까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박미정 님이 몇 달 전부터 바꾸신 건 대단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월급이나 연금에서 남는 돈을 무조건 원화 통장에만 두지 않고 생활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자산을 나눠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빚을 조금씩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특별한 공부를 엄청 한 건 아니고 그냥 달러 예금을 조금씩 시작하고
금 적립 같은 걸 소액으로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지나고 나서 하신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뉴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덜 흔들린다고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 쪽이 도움이 되고 물가가 오르면 실물, 자산 쪽이 버팀목 역할을 해주니까 예전처럼 한쪽으로만 당하는 기분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복잡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구나 하는 겁니다. 자산이 한 곳에만 몰려 있으면 그 한 곳이 흔들릴 때 온 마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로드맵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첫째로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로 환율이 더 올라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셋째로 불안한 마음 대신 차분한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그럼 이제 환율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건드리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자산 흐름을 볼 때 환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활비와 자산의 구조를 바꾸는 신호라고 봅니다. 환율이 1,600원까지 올라가면 내 자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6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통장 속 원화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핵심은 원화로 보관한 돈이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보면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습니다. 실제 사례로 70세 이정호님은 예금, 이자가 연 3%씩 들어와도 체감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느끼셨다고 해요. 마트에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드니까 돈이 늘어나는 기분이 전혀 안 든다는 거죠. 실천 방법은 생활비 통장은 유지하되 남는 돈의 일부는 원화만 고집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불안하다고 한 번에 큰 돈을 옮기면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통장 돈이 1년 뒤에도 같은 힘을 가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둘째,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고정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핵심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와 원자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비중이 크다는 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한국공공기관 통계 자료를 보면 에너지 수입 가격과 환율의 연동이 가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실제 사례로 65세 최은영님은 겨울철 고정비가 작년보다 30% 올라가니 다른 지출을 줄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외식을 월 3회에서 1회로 줄이고 택시 대신 버스를 타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고정비를 줄이는 습관과 함께 자산의 일부를 환율에 덜 취약한 쪽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단기 절약만으로는 전체적인 방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정비가 10%만 올라가도 생활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셋째, 부동산은 가격보다 유동성이 먼저 말라붙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환율 불안이 커지면 자금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대출 환경이 빡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공개 자료를 보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출 금리와 거래량이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실제 사례로 72세 김상훈님은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 답답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인중개사도 요즘엔 현금 매수자가 거의 없고 대출받기도 까다로워져서 거래 성사가 어렵다고 하더래요. 실천 방법은 집을 무조건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내 부채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한 갈아타기나 빚을 늘리는 선택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대출이자 앞으로 올라가도 버틸 수 있으십니까? 넷째, 국내 주식은 환율이 흔들릴 때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핵심은 투자자들이 원화 약세 구간에서 원화 자산을 경계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주요 연구기관 자료를 보면 환율 변동이 외국인 자금 흐름과 주가 변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옵니다. 실제 사례로 60세 박지연님은 국내 주식에서 수익이 나도 체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환율과 물가가 같이 움직이니까 실제 구매력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고 해요. 실천 방법은 한 나라 자산에만 몰아넣지 않고 지역과 통화를 나누는 방향을 고민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급락장에서 감정적으로 손절하거나 몰빵하는 선택입니다. 내 투자 한쪽으로만 쏠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섯째, 예금은 안전해 보여도 한쪽만 잡으면 약해집니다. 핵심은 원금이 지켜져도 구매력이 줄면 결과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요 국가 통계와 경제 보고서를 보면 높은 물가 구간에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실제 사례로 68세 윤태식님은 예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생활비가 예금 이자보다 빠르게 올라가니 불안이 더 커졌다고 하셨어요. 매년 이자로 100만 원씩 받아도 실제로는 구매력이 떨어져서 손해보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생활비용 안전판은 유지하되 여유 자금은 다른 그릇에도 나누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예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예금만으로는 방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고 믿는 방식이 혹시 한 가지만은 아닌가요? 여섯째, 준비가 늦을수록 격차가 빠르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기 때는 움직인 사람과 가만히 있던 사람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겁니다. 국내외 가계 자산조사 자료를 보면 금융 불안 구간에서 자산 배분을 해둔 가계가 충격을 덜 받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실제 사례로 66세 서미란님은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달러나 금 같은 걸 조금씩 모으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늦게 움직였더니 마음이 더 급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이 오른 뒤에 시작하니까 부담이 컸다는 거죠. 실천 방법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최악을 대비한 작은 규칙을 오늘부터 만드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남 이야기 듣고 따라하기보다 내 생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규칙 하나 만들 준비 되셨나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뭘 해야 하냐고요. 바로 다음에서 시니어가 현실적으로 따라 할 수 있는 생활형 자산 방어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자산 방어 실천법을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생활비 통장과 방어 통장을 분리하세요. 생활비는 원화로 그대로 두고 방어용 자금은 다른 성격의 자산으로 나누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주의할 점은 생활비까지 건드리면 불안이 커진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한 달 생활비는 그대로 두고 남는 돈의 일부만 분리하는 거예요. 내 통장 하나에 다 담아두고 계신가요? 둘째, 원화만 고집하지 않는 저축 습관을 만드세요. 통화가 하나뿐이면 흔들릴 때 충격이 큽니다. 주의할 점은 한 번에 크게 바꾸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수입이 들어오면 어디에 먼저 쌓아두시나요? 셋째, 해외 자산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두세요. 요즘은 앱으로도 해외 시장에 간접 투자 형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유행 종목을 따라가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넓게 분산된 형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한 나라에만 내 노후를 걸고 있지는 않나요? 넷째, 실물 기반 자산을 보험처럼 일부 담아두세요. 금 같은 자산은 수익을 내기보다 구매력을 지키는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중을 과하게 두면 변동에 흔들릴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전체에서 작은 비중부터 오래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내 자산의 보험 역할을 하는 구역이 있나요? 다섯째, 빚을 늘리는 선택은 잠시 멈추세요. 고금리 구간에서는 빚이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주의할 점은 대출을 당장 다 갚기 어려워도 방향만은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이자부터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해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자 부담이 늘어나도 버틸 수 있으십니까? 여섯째, 현금 흐름이 생기는 구조를 챙기세요. 불확실한 시기엔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고수익만 보고 들어가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내 생활을 지탱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흐름부터 만들자는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연금 말고도 하나 더 있으신가요? 일곱째, 뉴스 대신 내 기준표를 만드세요.
환율 뉴스는 공포를 키우지만 기준표는 행동을 정리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매일 시세에 흔들리면 스트레스만 커진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환율이 올라갈 때 할 일, 내려갈 때 할 일을 간단히 적어두는 겁니다. 나는 흔들릴 때마다 그때그때 감으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8째, 가족과 한 번은 같이 이야기하세요. 시니어 자산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생활과 연결됩니다. 주의할 점은 겁을 주는 대화가 아니라 합의의 대화가 되어야 해요. 실천 방법은 우리 집 고정비, 빚, 비상금, 분산 정도를 한 번만 같이 점검하는 겁니다. 가족이 내 자산 방향을 알고 있나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환율이 흔들려도 마음이 덜 휘청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당장 오늘 할 딱 하나의 행동을 제안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은 전문가들만 신경 쓰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내 생활비, 내 고정비, 내 자산의 힘을 조용히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런 겁니다. 원화 예금만으로도 안전하다. 환율은 언젠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나는 해외랑 상관없으니 괜찮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생활비는 지키되 남는 돈은 분산하고 빚은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흔들릴 때 움직일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으면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고정비가 늘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뒤늦게 급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산이 아니라 감정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반대로 대비하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할 행동이 정해져 있으니 불안이 줄고 자산이 한쪽으로만 무너지지 않게 버팀목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당장 제안드리는 딱 하나의 행동은 이겁니다. 이번 주 안에 통장을 2개로 나누세요. 생활비 통장과 방어 통장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분산을 어떤 순서로 시작하면 좋을지, 흔들릴 때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여러분은 생활비가 제일 부담이신가요? 아니면 대출이 더 걱정이신가요? 댓글로 지금 가장 불안한 한 가지를 남겨주시면 그 순서대로 다음 내용을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